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명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역사 1부는 명나라 황제 중 가장 유명한 명나라의 시조 주원장을 다루겠습니다. 명나라는 몽골족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중국 한족들이 들고 일어나 원나라를 중국에서 내쫓고 세운 한족의 국가인데요. 명나라가 원나라를 내쫓고 중국을 되찾은 시점과 한국에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조선이란 나라가 워낙 명나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보니 명나라는 중국의 여러 왕조들 중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많이 들어본 국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명나라는 어떤 역사를 품은 나라였을까요? 그 첫 시작, 명나라의 건국자 주원장에서 시작합니다. 주원장은 오늘날의 안후이성 취저우 출신으로, 아마 주원장은 역대 중국사 중 나라를 건국한 시조 중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거렁뱅이 출신일 겁니다. 매우 가난한 농민의 집에서 태어나 마을의 전염병 때문에 가족을 잃고 오늘 하루의 걱정은 내일 어떻게 굶어 죽지 않을까를 고민했죠. 너무 가난한 나머지 죽은 부모님을 매장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한 지주의 도움으로 그나마 낡고 해진 천으로 시신을 감싸 겨우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주원장은 오로지 먹고 살아남겠다는 것만이 목표를 가진 채 탁발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려로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대 중반에 홍건적에 입단합니다. 주원장의 아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홍건적에 입단하며 자신의 이름을 주원정으로 바꾸죠.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거치던 원나라 말기에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년교였죠. 백년교는 불교의 미륵신앙과 만이교가 혼합한 종교로 미래의 구원자가 나타나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구원자 신앙, 일종의 메시아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나라 정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던 남쪽 지방의 중국인 한족들 중심으로 백년교가 더 쉽게 퍼집니다. 한족들은 백년교의 구세주 신앙을 곧 원나라가 타도되고 중국 한족의 나라가 다시 수립되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족들을 중심으로 백년교를 내세우며 원나라에 대항하는 각종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첫 시작은 1351년 오늘날의 허베이성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산동이라고 백년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농민이 스스로를 옛 송나라 황제의 후손이라고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산동은 살해되고 한산동에 나는 금세 진압되었습니다. 다만 그 여파가 엄청났는데요. 한산동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자들에게 붉은색 두건을 쓰게 했습니다. 한산동 사후 한산동의 반란의 주축 중 한 명이었던 유복통이 이어받겠다며 홍건의 기치를 곳곳에 퍼뜨렸고, 한산동은 죽었을지언정 원나라의 통치에 불만을 품던 한족들은 모두 붉은 두건을 머리에 메고 일제히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백년교에서 시작한 홍건의 사상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퍼졌고 몇 개월 안에서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만에 달하게 됩니다. 훗날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한리마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바로 홍건적의 난이 발발한 것입니다. 다만 홍건적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적인 단체가 아니라 당시 원나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서 일어나던 여러 세력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랍니다. 백년고에서 비롯한 홍건적이라는 이 기치가 워낙 파급력이 컸기에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이들은 너도 나도 홍건적을 자처했던 거죠. 그중 주원장의 고향이었던 안호이성 취저우에는 곽자흥이 홍건적의 난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이 곽자흥의 세력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저 일개 병졸이었습니다. 곽자흥은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취저우에 있던 원나라 당국과 싸우는데 일개 병졸인 주원장이 너무 활약을 하는 겁니다. 주원장은 금세 발탁되었고 곽자흥은 싸우는 전투마다 점점 주원장에게 높은 임무를 주고 임무들을 모두 완수하는 주원장의 노선을 높이사 어느덧 주원장이 곽자흥 세력의 2인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주원장을 총애했던 곽자흥은 심지어 주원장을 사위로 삼죠. 주원장이 일개 병졸로 입단하여 곽자흥의 2인자가 되기까지가 약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안호이성 취저우에는 곽자흥의 홍건적 말고도 다른 수령들이 지휘하는 홍건적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벌들 간의 싸움도 치열했는데요. 어느 순간 곽자흥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주원장의 실질적인 수령이 되어 인재를 선발하고 조직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던 친구들과 무리 700명을 합류시키기도 했죠. 이때 주원장이 등용한 제하의 어느 지식인이 있었는데 이성기에게 정도전이 있고 한 고조 유방에게 장자방이 있고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다면 주원장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선장이었죠. 이선장은 주원장을 한 고조 유방에 비유하면서 주원장의 브레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주원장은 몸 상태가 나빠진 곽장을 대신해서 원나라군과 싸우고 취저우 인근의 다른 홍건적 파벌들과도 동시에 싸웠습니다. 1355년 결국 곽장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곽장의 뒤를 이은 건 그가 모든 실무를 도맡아온 주원장이 아니라 곽장의 아들 곽천서였습니다. 주원장은 자신의 세력을 잊지 못한 것에 매우 통탄해했지만 우선은 곽천서와 함께 남경, 오늘날의 난징으로 진출하게 합니다. 그런데 덜커덕 난징으로 가는 도중에 곽천서가 전사하고 맙니다. 다행인지 뭔지 곽천서의 죽음으로 주원장이 모든 세력을 이어받았고 1356년 남경 함락에도 성공,
남경 함락 후 주원장은 스스로를 오국공이라 자처하면서 당시 강력한 군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원장에게는 적이 원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군벌들도 있었죠. 홍건적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대 홍건적은 크게 두 가지 계파, 서기 홍건적과 동계 홍건적이 있었습니다. 서기 홍건적은 서수희가 조직한 세력이었는데요. 면포 판매업체 출신으로 후베이성에서 홍건적을 자처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한 후 확대해갔습니다. 그 세력은 점점 커져 서수희는 나라를 선포할 정도였는데요. 다만 서수희는 부하들의 배신으로 서수희의 서기 홍건적 세력은 부하, 진우량과 명옥진에 의해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동계 홍건적은 첫 홍건적의 원조, 정통 유복통과 그가 황제로 옹립한 한리마의 세력이었습니다. 정통인 만큼 동계 홍건적의 세력이 가장 컸는데요. 그들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까지 나아갔답니다. 원나라의 수도 대도 함락만을 남겨놓았을 때 1359년 원나라의 맹장 착한 테무르가 나서면서부터 동계 홍건적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동계 홍건적은 와해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흩어진 홍건적의 세력 일부가 1359년과 136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해왔던 겁니다. 유복통과 한리마는 남쪽으로 밀렸는데 거대했던 조직 동계 홍건적이 무너지자 그들을 벼르던 또 다른 장수성의 군벌이 동계 홍건적의 최후타를 날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수성의 군벌 장사성이었는데요. 장사성은 홍건적은 아니지만 염전 노동자로 일하던 중 원나라의 반기를 일으키며 독자적인 군벌을 형성했었습니다. 장사성은 본인이 홍건적이 아니었던지라 홍건적 자체도 그에겐 적대 세력이었고 원나라에게 패퇴한 동계 홍건적을 마무리하고자 유복통과 한리마의 근거지였던 현재의 안호이성 화인한 시인 안풍을 포위했습니다. 동계 홍건적은 장사성과 어떻게든 싸우려고 했으나 원나라에게 패배한 뒤로 세력이 워낙 약해져 있었고 전투 도중 유복통이 전사하는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한리마는 자신을 도와줄 세력이 필요했고 한리마가 구원을 요청한 게 바로 남경에 있던 주원장이었죠. 1363년 주원장은 안풍으로 달려가 한리마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중국 남부지방의 군벌은 남경의 주원장, 장사성, 서기 홍건적에서 찢어진 진우량과 명옥진 이렇게 4개로 정리가 됐는데 홍건적의 정통이었던 한리마를 주원장에 모시게 되면서 주원장의 세력이 정통인 세력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다른 세력들의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죠. 이 중 진우량이 장사성에게 동맹을 제의해 장사성에 수락했고 이들은 주원장을 토벌하러 남경으로 향합니다. 중국 기록의 숫자를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헌상으로는 진우량은 무려 6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고 이에 맞서는 주원장의 군대는 2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원장은 도무지 진우량과 장사성을 동시에 상대할 수가 없어서 부하였던 오량에게 군대를 주어 장사성의 움직임을 막고 주원장 본인은 진우량을 상대하러 떠납니다. 진우량의 부대가 너무 많다 보니 주원장의 부하들이 수비에 전념하자고 했으나 주원장은 공격을 주장합니다. 주원장은 진우량을 매복으로 공격할 예정이었는데요. 주원장의 부하 중 진우량과 친분이 있던 강무제가 거짓 항복하는 척하면서 진우량을 주원장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해내었습니다. 중국 남쪽의 지형적 특성상 진우량은 대규모 수군까지 동원해서 강을 따라 진군 중이었는데 하필 엄청난 폭우로 만나 수군의 전열이 흐트러졌고 주원장의 매복에도 걸려서 진우량은 대패배를 하고 도주를 합니다. 분노한 진우량은 모든 공력을 퍼부어 수군을 재조직하였고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크기의 함선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주원장도 수군을 동원하였고 양측의 수군은 파양호라는 호수에서 만납니다. 주원장의 병사들이 진우량의 거대한 함선을 보고 겁을 먹자 주원장은 가장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사기를 고취시켰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주원장이 타고 있던 배가 석포를 맞아 거의 침몰하기까지 하는 등 아찔한 순간들도 많았죠. 그런데 확실히 하늘은 주원장의 편이었을까요?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주원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풍이 불자 주원장의 병사들은 모든 힘을 다해 화공을 퍼부었고 진우량의 배들은 삽시간에 화마에 휩싸입니다. 진우량의 수군은 완전히 괴멸되었고 진우량은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도주에 숨어있는데 그래도 최후의 공격을 날리고자 나섰다가 그 남은 병력도 전멸하고 진우량은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이 전투가 파양호 대전입니다. 파양호 대전 승리 후 1364년 주원장은 스스로 5왕에 등극했고 한리마를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 난징으로 모셔오던 중 한리마는 의문사를 당합니다. 진우량의 세력까지 모두 통합한 주원장의 세력은 압도적이었고 장사성도 이렇게 커진 주원장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1367년 장사성은 주원장에게 패배하고 처형당했습니다. 남방을 제패한 주원장은 1368년 난징을 수도로 삼고 황제에 등극하여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명태조 홍무제가 된 거죠. 하지만 아직 홍무제 주원장에겐 최종 보스가 있죠. 바로 북방의 원나라, 명나라의 역사 2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